키워드 조례 베스트 3, 3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 보안관. 대충은 이제 키워드에서 감이 오긴 하는데요.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? 서울에는 2011년부터 네. 초등학교에 학교 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출입문 통제, 네.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, 순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2017년도에 조례화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학교 보안관이라는 게 수위 아저씨, 경비 아저씨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가요? 차원이 좀 다릅니다. 왜 다르냐면요.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따거나 그다음에 경찰, 군인, 공무원들로 신분상 이렇게 정말로 엄선되신 분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. 근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학교 보안관이 주로 60대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면서 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어떤 지적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은 고령자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리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55세 이상의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. 네. 그 법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나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게 이제 70세라고 봤고 네. 그래서 55세부터 70세로 엄선을 했습니다. 야, 근데 요즘 학생들이 보통 얘기들이 아니잖아요. 이 젊은 뭐 아저씨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에 배치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영혼이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그렇죠, 그렇죠.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제복도 입고 네. 또 이분들이 그래도 오랜 공직 생활이라든가 또 자녀를 키워보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. 제가 좀 지나친 기호였네요. 고등학생들은 뭐 어른 같더라고요. 네. 자,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보안관 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키워드 조례 베스트 3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공 화장실 불법 촬영. 이거 뭐 아주 심각한 문제죠. 어떤 조례입니까, 의원님? 이게 조례 명에서도 보시겠지만 요즘 이제 불법 촬영이 너무 만연해 있고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적어도 서울 시내의 공공 화장실에 대해서만큼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입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안심 보안관, 그다음에 홍보 지도, 그다음에 예방을 해서 이런 사건들이 없도록 미리 지도 감독을 하자 이런 조례입니다. 뭐 사실은 서울시가 2016년도였죠. 공공 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서 여성 안심 보안관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때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. 뭐 그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. 그 당시는 이제 뉴딜 일자리 차원에서 안심 보안관 50분을 선정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울의 공공 화장실만 한 2만 5천 개가 넘는데 다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없었지요. 그래서 지금은 자치구별로 10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요.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있고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시설에 이게 불법 촬영물을 이렇게 점검하는 기계가 고가입니다. 그걸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철저히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불법 촬영을 뭐 근절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제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좀 강력한 처벌을 좀 내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처벌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까?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가 적용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자, 서울시의 노력으로 앞으로 공공화장실 불법 촬영이 꼭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의원님의 조례들을 이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생활 밀착형 조례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시민들로부터 또 다양한 민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24년 동안 가장 황당했던 민원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었나요?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주례를 써달라고.
만 27. 근데 웃으시지만 주례를 못 구하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인데. 구의원이 좀 서줬으면 좋겠다. 왜? 내가 아는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으니까. 내가 아는 제일 높은 사람은 구의원이니까 좀 주례를 서달라. 그때 결혼하셨을 때입니까? 제가 결혼했죠. 예. 일찍 네. 그래도 만 27세에 주례를 써달라는 건 정중히 거절은 했는데요. 네. 예. 근데 재밌습니다.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난처했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대망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 기본 조례, 청년 실업 이쪽하고 좀 관련된 조례인가요? 맞습니다. 예. 청년 기본조례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요. 네. 청년들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용 문제도 취업이 안 되니까 신용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청년들이 쉴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.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청년 주거 문제죠. 네.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포괄하는 조례입니다. 자, 키워드 조례 베스트 3에 1위를 차지한 청년 기본 조례에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함께 보면서 얘기 더 나누시죠.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.3%로 청년 실업자는 40만 명을 넘습니다. 아, 3포 세대에 이어서 최근에는 뭐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4포 세대라는 뭐 말들도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지금은 청년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사실은 M4 세대라고도 하고 더 힘들죠. 안타깝죠. (2015년에)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청년 기본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되었습니다. 교육과 그다음에 참여 활동들을 기획 운영하는 센터로 2016년에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저희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청년 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나는 역할, 만나서 그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진입 과정에 어떤 지원과 동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좀 듣고 기획해서 운영해보는 사업을 올해는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. 저도 뉴스에서 청년들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. 이 청년 기본 조례가 2014년 첫 발의 후에 지금까지 줄곧 개정 조례안 등 관련된 조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나요?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조례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조례고요. 네. 그 이후에 기본 조례 이후에 뭐 주거 조례라든가 공간 지원 조례라든가 일자리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새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청년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? 언제쯤이면 좀 취업 걱정을 안 하고 좀 살 수 있을까요? 일자리가 이제 최고의 복지라고 네. 하고 또 청년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네. 정말로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졌고 수출도 늘고 기업들이 이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네. 사실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시기에는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거나 네. 아니면 유럽처럼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엄청 길거든요. 네. 그래서 독일보다 무려 1년에 4개월을 더 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스페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금 주 4일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잡세어링이라 그래서 네. 그래서 노동 시간은 줄이되 소득이 많이 줄지 않도록 네.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들을 새로운 이제 일자리들을 채워서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. 야, 그렇게 참 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